안녕하세요. 시민의 시선으로 지역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이는 시사라디오 보시라 이나인입니다. 남인천방송과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양성한 시민제작단과 함께 우리 주변의 다양한 현장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제작단 김선경 씨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민제작단 김선경입니다. 저는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처음 영상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시민제작단에 들어와서 정보도 얻고 영상 제작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시민의 시선으로 쓰레기의 기분 좋은 변신 현장을 취재해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쓰레기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리배출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쓰레기 박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제작단이 분리배출과 관련된 좀 흥미로운 현장을 담아 오셨는데요. 한번 즐겁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레기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라에서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지 궁금한데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순환 가게를 취재해 왔는데요. 평소 주부의 입장에서 분리배출에 대한 부담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자원순환 가게를 알게 되었고 홍보의 필요함을 느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과연 시민들은 자원순환 가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시민제작단이 담아온 현장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는 음식물이 남은 채로 버려져 있고 라벨도 안 뗀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활용이 될까 의문도 들고 실제로 재활용률도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제가 오늘 직접 동네 곳곳 자원 순환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온 곳은 제가 살고 있는 송도 행정복지센터 앞입니다. 1층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2층에 조금 특별한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자원순환 가게가 있습니다. 자원순환 가게란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의 라벨을 제거하고 헹구고 깨끗한 상태로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하여 보상해주는 가게입니다. 제가 지금 캔을 좀 갖고 왔는데요. 교환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갖고 와도 돼요? 그래요? 네. 그럼 재드리면 될까요? 네, 무게를 재는 건가요? 네. 무게가 지금 1760, 1kg 760인데, 예. 저희가 기준은 500g 단위예요. 이거는 구부러지는 그 캔 알루미늄이어서 500g 단위로 종량제 봉투나 화장지로 교환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760이면 저희가 1500 기준으로 종량제 봉투 10리터 3장이거나 화장지 3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1500이다 보니까 260이 남아요. 그래서 남은 건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기준으로 1500 기준으로 그냥 다 두고 가셔도 되는데 그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량제 봉투로 받을게요. 10리터로 주세요. 이용하시는 분이 방문객이 하루 어느 정도 오시나요? 하루에 거의 평균 한 5, 6분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혹시 자원순환 가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여기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이용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자주 이용하시나요? 되도록이면은 내가 뭐 우유팩이나 폐 건지지, 보상으로 뭘로 받으셨어요? 우유팩 같은 거는 휴지, 폐 건지지는 건지언지. 피트병은 안 해봤는데 그것도 휴지로 바꿔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온 곳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대형마트인데요. 이곳 안에 자원순환 가게가 있다고 하네요. 찾아가 보겠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니 자원순환 가게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문을 열자마자 한두 분씩 모아둔 재활용품을 들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화장지 있어요. 종량제 봉투요? 10리터, 20리터, 20리터 매일. 자원순환 가게를 어떤 계기로 이용하게 되셨나요? 아는 언니에 통해서 이런 게 있다. 여기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이용하시면서 예전 생활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깡통만 보면 그래서 죽게 돼요. 우유팩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물로 씻어가지고 말려서 갖고 오면 종량제 봉투 주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용하시면서 좀 아쉽거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물건? 요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잖아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거는 집에다 이렇게 모으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자원순환 맞아요. 가게가 그분들한테 한마디 꼭 해주고 싶다면 어떤 걸까요? 페트병 그거를 그냥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지 말고 모아놨다가 가져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벌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하루 방문객이 어느 정도 오시나요? 많이 오실 때는 7, 8분, 안 오실 때는 3, 4명 그 정도 와요. 여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고요. 주로 어떤 품목들이 수거되나요? 생수병, 물기 없이 다 눌러서 가지고 와야 되고요. 우유팩이나 배지밀팩 같은 거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가지고 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맥주캔이나 음료수캔, 알루미늄 종류 역시 물기 없이 싹 빼가지고 갖고 오시면 받고 있습니다. 배출 전 주민들이 꼭 이거는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페트병이랑 알루미늄 캔을 물기가 있잖아요. 물기는 다 없애고 캔도 좀 이렇게 밟아서 부피를 좀 줄여서 가져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해 어느 때보다 생활 폐기물 감량이랑 재활용 활성화가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순환 가게는 주민분들이 분리배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연수구가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온 곳은 인공지능 수거 로봇 네프론인데요. 이용하시려면 스마트폰에 슈퍼빈 앱을 깔고 회원 등록을 한 후 내가 사는 근처 위치를 앱으로 확인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용 방법은 시작 버튼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한 개씩 투입한 후 적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할머니 자주 오시나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길래 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렇게 빈병 갖다 넣으면은 하나 넣으면 10원이다 해서 10,000원도 되고 20,000원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용하시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자주 꺼내갔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한 번만 꺼내가니까 그것이 불편해요. 왔다가 그냥 가고 그래요. 이용하시는 분은 많은데 한 대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 수거 용량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기후위기를 직면한 우리는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버리면 그 혜택은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 실천은 바로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제작단 김선경입니다. 네, 시민제작단이 직접 취재한 영상 잘 봤습니다. 김성경 씨는 취재를 하면서 처음 생각과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취재를 하기 전에는 이 분리수거 이 작업들이 성과가 있는지 좀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원순환 가게를 이용해 보니까 깨끗한 상태만 봤기 때문에 재활용의 가치가 높고 이렇게만 많은 양이 수거된다면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다시 자원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 많은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면서 아예 재활용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당연히 재활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잘못하시는 경우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될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거나 아니면 분리배출을 해야 될 재활용품인데 뭐 씻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잘못 배출하시는 경우죠. 세 번째는 현장의 문제일 겁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이 잘못 운영되고 있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래서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충분하게 선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번 취재를 위해서 직접 자원순환 가게를 찾으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무엇이었나요? 제가 직접 가니까 처음에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대부분 자원순환 가게가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데요. 별도의 안내가 부족해서 제가 직접 문의를 해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직접 이용을 해본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제도임에도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또 자원순환 가게에는 어떤 제도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네. 숫자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가게 숫자를 많이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또 근데 가게 숫자를 늘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증가를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 가게는 뭐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거나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가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을 가게라고 하는데 자원순환 가게는 재활용품을 팔 수 있는 가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점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모으게 되면은 좀 제대로 깨끗하게 잘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재활용품의 품질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거점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네.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 보상형 거점 수거 체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거점에서 모아야 되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공간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한테 보상도 해줘야 되니까. 네. 소장님께서는 쓰레기 박사라고 불릴 만큼 이 자원순환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데요. 우리 사회에서 자원순환이 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원의 문제와 쓰레기 처리의 문제로 구분해서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인천 시민들이 지금 절감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올해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좁은 땅에 워낙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할 곳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쓰레기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거나 재활용을 잘해서 종량제 봉투로 소각 매립해야 될 양 자체를 줄이는 게 좀 시급한 과제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자원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잖아요. 이번에 중동 전쟁 때문에 나프타 대란 발생하고 막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원 안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피부로 절감하게 되었을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원의 자급률을 높여야 되고 자원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재생 자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처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률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 없죠. 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좀 어땠을까요? 김선경 씨가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가서 보상을 받아보셨잖아요. 실제로 체험을 해봤을 때는 어땠나요? 제가 직접 이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나 또 자원순환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 10명 이내였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만 꾸준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수거 품목이나 보상 방식이 조금 더 다양해진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 역시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실제로 이런 보상 방식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자체가 사실은 분리배출에 대한 보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재활용품은 공짜로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이런 방식은 소극적 보상 방식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조금 더 잘하게 하려면 시민들이 실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시민들의 실천을 더 이끌어내려면 좀 더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 소주, 맥주병 가게로 가져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 빈 병을 씻어서 재사용하잖아요. 이런 보증금 방식도 일종의 보상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화장품 회사들이 그 판매점에서 화장품 빈 병을 또 보상을 해주면서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사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양질의 재활용품을 잘 모으려면 그 기존의 소극적인 분리배출 방식을 넘어서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네. 김성경 씨는 취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민들은 어떤 이유로 자원순환 가게를 이용하고 있었나요? 환경을 위해서 참여한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종량제 봉투나 또 생활용품 같은 보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꾸준히 이용하는 분들은 이미 자원순환 가게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잘 알고 계셨고요.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반적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가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에 일단 분리배출이 일상화됐잖아요. 네. 이게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대단한 성과예요. 당연히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 자체, 그리고 이런 분리배출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환경을 위해서 매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은 일단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단순히 재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고품질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페트병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마시는 페트병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순환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페트병에 재생원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재생원료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려면 분리배출부터 시작해서 수거, 선별 자체가 깨끗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과 같은 분리배출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품질의 업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지금과 같은 단순한 분리배출을 넘어서서 거점에서 깨끗한 것을 따로 모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이야기한 불편함이나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용자들은 좀 운영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수거 품목이나 보상 방식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마다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수구는 약 16곳, 미추홀구는 23곳 안팎의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시간과 보상 체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런 운영 방식의 차이가 시민들의 이용이나 체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 가게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보상 방식이 제각각이면 좀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단순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운 게 운영 시간 같아요. 그 오후 시간대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또 이용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려면 그러면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무인해수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또 무인해수기는 비싸거든요. 그럼 재정 부담이 또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원순환 가게가 좀 더 정착이 되려면 좀 많은 고민들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좀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취재에서는 자원순환 가게뿐 아니라 인공지능 수거 로봇 네프론도 직접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인공지능 수거 로봇 네프로는 저도 처음 경험했는데요.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시간에 구애 없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쌓이면 그걸 현금화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용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근데 연수구에는 또 대형마트에 한 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수거를 해가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가게는 행정복지센터 이용 시간에는 가능하지만 주말에는 또 이용할 수 없고요. 그 마트에 있는 자원순환 가게는 평일 1시부터 5시까지는 이용할 수 있지만 주말에는 또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둘 다 현금이 아닌 종량제 봉투나 휴지로만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참여 방식이 시민들의 자원순환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다양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인해수기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품목이 한정돼요. 다양한 품목들을 무인해수기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캔이나 투명 페트병 같이 유가성이 높으면서 대량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은 이제 무인해수기 방식이 적합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배출하더라도 선별장에서 선별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아주 작은 플라스틱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가게 같은 곳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겠죠. 전선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건전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부피가 아주 작은 소형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모아야 될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분리배출 방식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자원순환 가게를 통해서 거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모아주게 되면은 좀 쓰레기 관리에 좀 확실한 개선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자원순환 가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 가게는 이제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 행정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 확대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결국은 보증금 제도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캔페트 유리병에 대해서 아주 높은 보증금을 부과를 해서 다 빈페트병 가게로 찾아가잖아요. 독일에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강력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나라도 빨리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가게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하나의 일상적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알루미늄 캔이나 페트병과 같은 좀 보편적인 재활용품 말고 아주 부피가 아주 작거나 이래서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없는 것들, 부피가 아주 작은 플라스틱도 있을 거고 실리콘 같은 것들도 따로 모으면 사실 재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피가 아주 작은 마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순환 가게 같은 곳에서 또 모아주면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이 되면은 우리 자원순환 체계가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재활용 체계의 개선이 확실히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소장님 결국 자원순환의 핵심이라고 하면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정말 자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고 또 일상에서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원순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자체는 보편화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재활용의 질적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되니까 저는 전체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때부터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분리배출된 것들을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진짜 잘 모아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는 이 시스템과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분리배출의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경 씨는 이번 취재를 마치면서 시청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이 문제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의 분리수거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시청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기후 위기를 직면한 우리는 불쾌하고 이 불편한 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리배출 우리나라의 재활용 체계는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깨끗한 재활용품을 거점에서 따로 모으는 이 시스템이 계속 확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원순환 가게 같은 게 시작점이죠. 근데 여기서 자원순환 가게 정도로 머물면 안 되고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강력한 제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나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아쉬웠어요. 제가 이용해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서 이번 방송을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자원순환 가게를 직접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의 분리배출 노력이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에 안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은 지금 정도의 재활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재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년의 우리의 성과와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국민 여러분들의 또 많은 실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라를 통해서 자원순환이 단순한 분리배출을 넘어서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좋은 제도가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수열 소장님 그리고 김선경 시민제작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의 시선으로 일상의 문제를 다시 묻는 시간, 보이는 시사라디오 보시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질문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